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천시는 충북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구는 한 13만 명?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인구 10만 넘은 지역들, 이제 부동산 상승장 때 투자자들이 일부 들어갔던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10만 넘는 도시들, 이제 막 생각나는 것들 떠올리면은, 정읍이나 뭐, 사천, 그리고 통영, 공주, 나주, 뭐 이런 지역들, 고만고만한 이런 지역들 중에서 보통 공급이 많은 곳들도 있는 반면 이 정도 규모들은 이제 건설사에도 쉽게 좀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과거 이제 3년 전부터 앞으로 이제 3년 후까지 입주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들도 2024년 12월에 거의 한 4년 만에 입주되는 이런 단지라서 네, 그만큼 네, 안정적으로 시세 흐름이 좀 움직였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천시가 80년도에 시로 이제 승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도심지보다는 읍내의 분위기를 좀 많이 풍기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치를 보시면은 또 이제 충주, 원주, 강원도 쪽에 뭐 영월이라든지 또 안양, 문경 요런 지역들이랑 맞닿아 있는데 단순하게 지역만 가까운 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좀 일자리적으로도 서로 이제 영향을 좀 주고받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강원도로 넘어가는 이 도로 중에 좀 더 이제 북쪽으로는 양양 고속도로나 영동 고속도로나 이제 남양주라든지 이천 여주에서 강원도로 이제 직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남쪽에서는 이제 영동으로 빠지는 거나 포항이나 그렇게 가는 데가 있는데 이 제천을 거쳐서 이제 강원도로 가는 구간이 지금 여기에서 끊겨 있어요.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강원도로 빠지려고 하면은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천 삼척 고속도로가 이제 예비 타당성 종합 평가 이제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둘 이제 추진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평택에서 이제 삼척까지도 연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아니 전세보다는 월세 수요가 되게 강한 지역이에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진 않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자, 한번 일자리 구역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천하면은 떠오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단양과 영월과 더불어서 이제 시멘트 공업 도시로 성장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광공업이 이제 많이 쇠퇴를 하면서 여기 역시도 지역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또 서비스 관광업 위주로 이제 재편을 다 하면서 조금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 제천에 있는 산업단지가 3바이오밸리까지 있고 이제 4바이오밸리까지 연결하면서 과거 이제 1차 산업에서 이제 4차 산업으로까지 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각자 일자리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주변에 원주가 좀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가 진짜 기업 도시랑 혁신 도시가 같이 있는 이런 지역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자리 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그쪽으로 좀 유출이 많이 빠진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 아래쪽에 제천에 있는 이 구역들은 대부분 한 뭐 3천만 원대 평균 급여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왕암동이라든지 홍암명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좀 급여 수준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제천시 주요 구역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 KTX 중앙역 제천역을 기준으로 북쪽에 이제 화산동, 즉 중앙동, 원도심이 좀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도심이 바깥쪽으로 이제 확장을 했어요. 1차 신백, 2차 하소 천남, 이제 천정, 고암, 장남 이 라인들까지 확장하고 상대적으로 연식이 가장 얼마 안 된 곳이 바로 강저지구 좀 더 바깥쪽에 이 대원대랑 세명대 있는 대학가 라인 그리고 제천 바이오밸리 사업단지 있는 이 배후 도심들 요 기준으로 하나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세 물량 자체가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전세 놓으면은 정말 바로바로 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정말 좋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임장 때 일정을 잡아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은 임장은 캔슬하고 손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원도심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산동은 이렇게 이제 화산동, 중앙동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구도심이 있는 곳들은 이제 중앙동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들은 이제 전통적인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예, 아파트보다는 저층 주거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인데, 이 제천역 위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여기 제천역 5일장이 있고, 좀 더 위쪽에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5일장이 3일장, 아니 3일, 8일 이때 지금 장이 열리거든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강원도로 이제 연결되는 이 도로가 38 국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이 노선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약간 그 숫자를 넣어서 3일, 8일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정말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 이때 상권들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되게 활성이 많이 돼 있었던 곳인데 아무래도 도심이 조금씩 확장이 되면서 천남동이라든지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이제 대원대, 해명대 이런 이제 대학가 쪽 라인으로 이제 상가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지금은 좀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앙시장은 지금도 조금 확장이 좀 잘 돼 있고 메가박스 있고 여기는 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던 전통이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더 위에 있는 이제 터미널이 있는 라인까지 그렇게 이제 구도심 상권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북쪽 라인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서희 스타일스가 입주한 지 한 7년 차 정도에서 이 구역에서는 가장 이제 새 아파트거든요. 2억대 후반대 시세가 좀 나와 있고 대부분은 다 저층의 80년대 해경 아파트, 동현 아파트 요런 아파트들. 지금 제가 이거는 월세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월세가 한 30, 40은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수리가 좀 잘 돼 있으면은. 좀 더 위에는 이제 90년대 현대 아파트나 도진 아파트 이런 데들은 이제 31평, 9평까지도 있는 노선이다라고 아니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은 보통 이제 그 원도심 쪽의 고등학교 학군들이 되게 많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제천 제일고라든지 뭐라 제일고라 제천여고라든지 이런 곳이 조금 우수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첫 번째로 확장된 이제 신백동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 더 구축이긴 해요. 80년대부터 해가지고 90년대. 그래도 가장 이제 신축들이 이제 2000년식 아파트들이 두 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모두 다 23년 차보다 조금 더 된 단지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생활권 자체로 놓고 보면은 규모가 조금 작아서 상권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잘 없어요. 이런 구역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 구간에 이제 CGV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조금만 벗어나면은 약간 메이저한 상가들이 좀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이 CGV가 작년 5월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준공이 좀 됐거든요. 개관이 된 건데 네. 여기가 지금 메가박스가 이제 원도심 쪽에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스트림몰로 지금 상가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이버 지도에도 로드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준 이제 공사가 아직 얼마 안 됐던 시기고 제가 정확하게 가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공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상가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 둘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약간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이쪽 주변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생활권 이쪽 라인으로 좀 보게 되면은 선호도는 이 신백 로즈웰이나 이제 극동 아파트 여기가 조금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연식이 얼마 안 된 로젤 같은 경우가 이제 1억대 초반 아파트이고 그리고 극동 같은 경우가 이 구역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국민주택 평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이제 덕일한마을 1차, 2차 여기도 조금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단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신백동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하소동, 천남동인데 대부분 이제 하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이제 천남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그 신백동이랑 다르게 여기는 이제 하소지구라고 해요. 지금 이제 제천에서도 인구가 마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용두동인데 행정동 기준으로는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먼저 입주한 이제 하소주공 1단지 얘는 이제 5층짜리 저층 주공 아파트인데 얘도 지금 적은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밀 안전 진단 받고 있는 이런 단계고 북쪽으로는 좀 연식이 좀 더 되고 남쪽으로는 연식이 조금 덜한 단지들이 좀 몰려 있어요. 여기서 일단 제천시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현남 신원 아침 도시가
지금 이제 준공된 단지 중에서는 가장 이제 새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제천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제천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그 정도 시세이고 가장 고점일 때 4억을 살짝 넘는 정도 시세까지 올랐던 것이 바로 신혼 아침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 라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 남쪽에는 이제 조망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서 주변을 놓고 보면은 이제 힐스테이트가 이제 브랜드 아파트로 이제 두 번째 정도 3억을 조금 넘어가죠. 부평 기준으로 1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시세. 그리고 거의 이제 15년 차 넘어가는 이제 제천 그린 코아로라든지 코아로 이쪽 라인들도 이제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가격대들을 놓고 보시면은 이 평형대들이 국평만 있는 게 아니라 대형 평형들이 되게 많거든요. 49평, 55평, 59평, 63평. 전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약간 그런 생활권 위주로 약간 개발이 된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소주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재건축 추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대략 대지집은 한 15평에서 한 17평 정도 되어 있는 정도 수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제천 산업단지들 1산업단지에서 3산업단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간들이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야산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등산로들이 되게 많습니다.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이.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이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이제 충북권 자체가 이 내륙권들이 조금 이제 산악지대 아래에 약간 분지 형식으로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주변에 이 산을 끼고 있는 곳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원도심에서 확장된 이제 천정동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천정동이고 조금 이쪽 라인들이 이제 장락동 남쪽이긴 한데 여기들이 지금 이제 법원 터미널 요 라인들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중앙시장부터 해가지고 이 상권이 가장 좀 메인이라 보시면 돼요. 이 원도심 상권들은. 그래서 여기를 주변으로 조금 더 이제 바깥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청전동 라인 쪽에 유흥 먹자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방, 축점, 바 이런 것들 다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원룸 라인들도 있고 지금 여기 북쪽 라인에 지금 대원대 세명대 이렇게 지금 대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학생들이 거기 주변에 원룸에 안 살고 이쪽 라인에 사는 사람도 좀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상가들도 그렇고 좀 많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도 조금 이제 술 먹으러 올 때는 이쪽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유흥 라인들이라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이제 덕일 아파트라든지 부진백로 아파트들이 좀 위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건설사들 아마 그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충청권에서는 그래도 제법 이제 명맥 있는 이제 건설사예요. 전부 다 이제 이 덕일 한마음이라든지 두진백로 여기서 이제 두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브랜드를 좀 바꿨죠. 두진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좀 약간 모여 있는 그런 구역이고 오른쪽 라인은 사실 생활권들이 조금 더 좋아요. 여기 바로 위에가 이제 장락동이 있는데 장락동, 고암동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천시의 가장 메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전대로로 조금 남쪽에 좀 생활권은 분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제 공원들도 되게 많이 끼고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학원가들 모여 있고 인프라가 밀집된 장락동이랑 연결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연식이 조금 얼마 안 된 단지도 좀 있습니다. 강락 엘코르 힐즈가 이제 5년차 그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또 이제 파라디아 이런 애들이 한 뭐 15년 차 정도 되어 있는데 가격대도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코르 힐즈 같은 경우는 제천시에서도 약간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정도 순위에 들어가는 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앙에는 이제 청전 현대 대부분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현대 아파트를 많이 좀 지었거든요. 그때 지은 단지들은 대부분 조금 아파트 구조도 좀 좋고 좀 튼튼하게 좀 지은 단지들이 있어서 주변을 놓고 보면 약간 학교가 거리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빼고는 아무래도 아파트 자체로는 되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뭐 특이사항으로 이제 부강타운이라는 데가 이제 4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연식으로 보면 한 30년 조금 넘었거든요. 이런 데들은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이 한 25.96평 거의 이제 26평 정도 되는 이런 구조여서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제천시가 뭐 재건축이 뭐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냥 이 넓은 지분 하나만으로 되게 쾌적한 이런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다 일단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가들대 중간중간 다 위치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고 이 라인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가장 메인인 고암동, 장락동 라인이 있어요. 이 인구 밀집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일단 제천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천역 그 남쪽에 있는 강저지구나, 그리고 이제 고암 장락동만큼은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만큼 생활권도 중요하고 여기 라인들로 해가지고 이제 학원가들이 좀 나름 밀집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호갱노는 기준 한 20개 정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긴 한데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 중에서는 이렇게 학원가가 있는 것 자체가 좀 남다른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연식을 놓고 보면은 왼쪽 라인에 이제 80년대부터 있어서 좀 오래된 구축 라인들, 이거 북쪽부터 해가지고 동쪽 라인들은 연식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이런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청전주공 1단지, 고암주공 같은 경우들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까 하소주공이랑 같이 이렇게 세 개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 개 단지가 약간 속도는 다 비슷해요. 거의 이제 극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모두 다 이제 정밀 안전진단 정도 보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이제 고암주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대지 지분 한 18.75 괜찮은 준수한 편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약간 전에 제가 이 라인들을 좀 중심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영리철, 에듀퍼스트나 이편한 세상 더 프라임이 지금 이제 분양권 상태로 분양이 아직 다 안 됐어요.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한동안 되게 없었어서 지금 이제 완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천시 안에서는 조금 이제 고분양가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 자체가 좀 좋지 않았어요. 21년도 이때 분양을 했었으면은 부동산 분위기도 되게 좋고 고점도 좀 높았기 때문에 다 완판됐을 것 같은데 22년도 넘어서 이제 분양한 단지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 이제 미분양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뭐 알아보니까 요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남아있고 세영리철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좀 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까지는 이제 못한 이런 단계. 분양가도 세영리철 같은 경우는 4억에 조금 넘어가는 이런 가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제천시에서 가장 고점 기준으로는 4억대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신안 실크밸리가 제천시 가장 대장입니다. 여기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연책으로 보면은 한 2017년 지금 5년 6년 차 정도 됐는데 얘가 지금 한 4억 초반까지 이제 거래가 됐었었는데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한 3억대 후반. 이 가격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여기 분양권들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남아있는 애들이 막 좋은 타입들은 아니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동쪽과 이 서쪽을 비교해보면 이쪽이 좀 더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고 판단을 하고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나중에 지금 제천시 기반으로 놓고 부동산 분위기도 조금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분양권이 먼저 좀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얘네들까지도 다 입주가 되면은 더욱더 생활권이 더 좋아질 이런 구역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대원대랑 세명대 이렇게 이제 대학교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조금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세명대가 학생 수가 이제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2020년 통계 기준으로. 이 정도 규모면 정말 이제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캠퍼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원대도 2,500명. 대략 학생 수 기준으로 한 10,000명이 좀 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세명대 같은 경우는 한의과 대학이 있어서 여기 세명대, 제천 한방병원 연결돼 있어서 그런 인프라까지 누리고 있는 곳.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천 의림지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중에 하나. 이런 지금 이제 관광지로서 같이 좀 유명하기도 하죠. 그렇게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거.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유일하게 이제 부영 사랑으로 단지가 하나 있어요. 작은 평형이 아니라 이제 구평 기준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데 얘들은 원래 임대 아파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언젠가 이제 분양 전환해서 지금 이제 구평 기준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후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에 지금 이제 대학교들이 이제 막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보니까 같은 자매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설립자 같은. 그래서 이제 통합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단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 일대에는 약간 원룸들도 좀 같이 있는데 상권들이 막 활성화되거나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제천 일반 산업단지 있는 여기 이제 바이오밸리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3단지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것 좀 잘 없고 지금 이제 1단지나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가 좀 잘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산업단지 공단에 있는 이 산업 데이터로 봤을 때 1, 2, 3단 기준으로만 100개 가까운 업체들이 조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 인원은 한 4천 몇백 명 정도 수준. 그게 이제 올해 초 기준이고 이게 3바이오밸리는 약간 4차 산업 베이스로
부가가치인 이제 식품, 신소재, 나노 헬스케어 이런 애들 위주로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4단도 일단은 분양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산업단지까지도 이제 넘어갈 이런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주변으로는 이제 아파트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모두 다 연식은 얘는 이제 20년 차, 얘는 이제 16년 차 정도 되고 얘는 이제 5년 차 정도 돼서 연식이 가장 얼마 안 되는데 특이사항으로 얘가 지금 아파트가 5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월세가 1,050만 원 정도 받아요. 이 정도 규모면은 정말 웬만한 지역의 오피스텔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이런 애들거든요. 지방 중에서도 좀 잘 나오는 편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도 비슷한 수준. 일단 여기는 이제 주거단지로서 인프라가 잘 없는데 여기 어딘가 정도의 복합문화센터가 좀 크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 헬스장, 뭐 야외 공원장, 또 이제 근로자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이 화성 2차라든지 화성 1차 요 라인들은 약간 저층 아파트인데 연식도 좀 오래되기도 했었고 30 몇 년 차 된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을 놓고 보시면은 4천만 원, 3천만 원대부터 있어요. 3천만 원, 좀 고층들은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대인데 월세가 300에서 35, 4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 이런 저층 저가 아파트를 대출 같은 거 나왔을 때 정말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이런 물건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저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천역 세권 남쪽에 이제 새롭게 조성된 이제 택지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천역은 이제 KTX역이 지나가는데 여기 쭉 가면은 이제 그 청량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청량리까지 한번 시간 보니까 1시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 아침 출퇴근하는 시간에. 실제로 여기 강저지구에서 청량리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정도 수준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보 이동이 조금 이제 가능한 구간이고 여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한 4,700세대 정도 되는 그 규모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제 임대 베이스로 나와 있고 그중에서 이제 리즈빌 같은 경우는 28년도에 10년 임대로 해서 이제 분양 전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씩은 앞으로 더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요 뒤에까지 확장 계획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약간 단점 중 하나가 이 초등학교밖에 없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없고 그래서 원도심까지 올라가서 학교를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다 보니까 좀 젊으신 분들 말고는 이곳에 좀 거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좀 있다. 지금 기준에서는 나중에 약간 택시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이제 강저 롯데캐슬이 이제 제천시에서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약간 고가 실거래가 찍혔던 이런 단지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이제 한 6년 차 정도 됐는데 보편 기준으로 3억대 중후반부터 4억 초반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센트럴 코아로나 강저 코아로 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도 좀 비슷한데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랑 가까운 곳에 가까운 이쪽이 위치는 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평짜리가 10세대밖에 없어요. 좀 더 작은 거 위주. 여기는 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약간 비슷하게 좀 흐름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약간 또 조망권 잘 나오는 이런 세대들은 가격대를 좀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구간. 근데 지금 이제 충북선이 지금 이제 신설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충북선 라인들을 보시면은 이제 원주, 제천, 충주, 오송까지 연결되는 건데 여기 일단은 그 부동산 공부해 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일자리 밀집 이런 생활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철도처럼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아까 전에 그 테크노밸리 1산단부터 3산단까지 연결되는 거 여기 좀 더 내려가면은 그 명지로 명지사거리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도로의 조금 이제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 더 타고 가면은 중앙고속도로를 바로 태울 수 있고 또 이제 평택 제천 고속도로도 태울 수 있는 이런 도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